월요일 마켓포커스 이번 주 투자 일정들 살펴보면서 주요 투자 포인트는 어떻게 잡아야 하는지 논의하는 시간입니다. 권혁준 경제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평론가님 이번 주에는 어떤 일정들이 예정되어 있는지 간단하게 정리 부탁드립니다. 네, 주간 일정 가보겠습니다. 이제 오늘입니다. 19일 중국의 4월 주요 경제 지표가 이제 발표를 하죠. 그래서 산업 생산한지 소매 판매 이게 발표가 되는데 생각보다 3월 지표가 나쁘지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좀 시장 예상을 좀 깨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정도로 이제 중국 정부가 사실 이제 부양책을 계속 내놓고 있는 점들이 아마 영향을 주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 관련 종목들은 아마 이제는 중국향 이제 수출과 관련된 이제 종목들을 이제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특히 저는 2차 전지주 물론 분위기는 안 좋지만은 그래도 이제 보실 필요는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이 미국의 이제 컨퍼런스 보드 4월 경기 선행 지수가 나옵니다. 지금 미국 경기 선행 지표는 사실 좋지 않는 이제 데이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아마 경기 하방 압력에 대한 우려스러움이 아마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런 지표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 둔화 흐름 아마 좀 빠르게 읽어내실 필요가 있겠고요. 세 번째는 이뮤노시아 코스닥 상장을 하죠. 자, 화요일로 넘어가 봅니다. 한국은행은요 1분기 가계신용 잠정치를 발표를 하는데, 이거는 좀 더 말씀드리겠지만 은행주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꼭 보셔야 되겠고, 인민은행의 대출 우대 금리가 발표가 됐죠. 사실 이거는 뭐 사실상 기준금리 역할을 하기 때문에 보셔야 되는데, 지금 LPR이 이제는 1년물짜리가 3%, 이제 5년물짜리가 한 지금 보면 3.5% 인하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이미 인하는 이제 기정사실화 돼 있다 보니까 기준금리 인하를 통해서 중국의 부양 정책들이 이제 쏟아져 나올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관련 종목들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과 관련돼 있는 자동차 섹터라든지 아니면은 뭐 철강화 이런 쪽도 이제 같이 보셔야 되겠고요. 구글 AI 구글에 대한 부분도 이제는 또 발표가 됩니다. 자, I/O 개최가 되는데 연례 개발자 회의죠. 아마 제미나이에 대한 부분도 이제 얘가 나올 것 같고요. 관련 종목들은 역시나 AI 플랫폼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같이 이제 섹터를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아시아 최대 IT 전시회죠. 컴퓨텍스가 이제는 개최가 되는데, 뭐 오늘입니다. 이제 젠슨 황 CEO가 기조 연설을 앞두고 있어서 과연 목소리에 어떤 얘기가 나올지도 지금 시장의 관심사를 받고 있고, 관련 종목들 역시나 뭐 반도체주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요일로 넘어가 보죠. 이제는 한국의 5월 1일부터 이제 20일까지의 수출 이제 데이터가 나오는데, 10일까지의 수출 데이터는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특히 자동차와 이제 소재 부품 쪽에서 굉장히 안 좋았는데, 이번에도 아마 비슷할 거라고 지금 시장에서 내다보고 있습니다. 다만 반도체는 굉장히 좋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아마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되겠고요. 비슷한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4월에 이제 무역 수지가 발표가 되고, 아마 뭐 장기 평균으로 봤을 때 엔화 약세는 분명히 맞아요. 물론 최근에 이제 엔화 강세가 좀 나왔지만은 그래도 엔화 약세에 대한 우리나라의 수출 경쟁력 이런 것도 이제 체크를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목요일 넘어가 보죠. 이제 미국의 S&P 글로벌의 그 제조 서비스업에 대한 구매 관리자 지수가 발표가 되고요. 기존 주택 판매 건수도 나옵니다. 미국에. 그래서 그 기존 주택 건수는 좀 안 좋았는데, 사실상 이제 신규 판매 건은 굉장히 미국 주택의 신규 판매 건은 좋게 나오고 있거든요. 데이터가.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혼조돼 있다. 그래서 미국의 그 소비 심리를 좀 알 수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이런 지표도 같이 보셔야 되겠고, 목요일 날은 가장 큰 이슈죠. 달바 글로벌 코스피 상장하는 부분도 체크하셔야 되겠고, 마지막 금요일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미국의 신규 주택 판매 건수와 4월에 한국의 그 생산자 물가가 만약에 오른다라고 본다 그러면 뭐 소비자 물가의 선행 지수다 보니까 좋진 않은데요. 일단 대선이 맞물려 있습니다. 이게 분명히 정책적으로는 사실상 물가 압력을 누르기 위해서 인위적인 물가 압력을 누를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업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안 좋은 분위기로 갈 수도 있습니다. 수익적인 측면에서. 그래서 이런 것도 이제 체크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번 한 주간의 경제 지표를 좀 말씀드렸습니다. 네, 뭐 이번 주에도 정말 바쁜 한 주가 되겠네요. 여러 네. 기업들이 상장을 하고 또 대만에서는 컴퓨텍스까지 있는데, 네. 관심 가져볼 내용들 하나씩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정은 아닙니다만 네. 투자자들의 관심은 삼성전자의 6만 전자 회복에 있을 것 같은데요. 지난주에도 무려 5%대 급등이 나왔습니다. 이번 주에도 주목해 볼 만한 모멘트들이 있나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의 추이를 좀 보셔야 된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이게 호재 건들은 굉장히 많았었는데 생각보다 삼성전자 주가가 오르지 않아서 이제 많은 분들이 상승 모멘텀이 너무 약한 거 아니냐 이런 평가가 있었거든요. 일단 외국인들의 추이를 이제 보셔야 되는데,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가 순매수 1위입니다. 8,318억 원 정도 이번 달 들어와서 순매수를 했고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순매수 3위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게 1,738억 원 정도 이제 외국인들 순매수를 하고 있거든요. 이런 점들은 굉장히 저는 호재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좀 아이러닉하게도 사실상 좀 이런 부분이 있어요. 과거 같은 경우는 제 개인적 판단이지만은 순매수 1위다 그러면 항상 삼성전자였는데 어느 순간 이제 SK하이닉스로 바뀌었다라는 것도 이제 주목할 부분이겠지만 어쨌든 간에 반도체주에 대한 외국인들 러브콜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 흐름이 좀 바뀌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봅니다. 반면에 이제는 사실상 이제 개인의 매도세들이 오히려 이제 나아지고 있다. 이달 들어와서 이런 점들은 좀 주목하셔야 되겠지만 그래서 저는 호재로 보고 있는 게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게 첫 번째로 역시나 미중 간의 관세 이슈가 좋은 분위기로 흐를수록 반도체주는 계속적으로 좋은 흐름 이어갈 수 있다는 것과 두 번째로는 엔비디아의 수출용, 중국 수출용이죠. AI 칩에 대한 개발 소식 이런 것들 조만간 이제 발표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역시나 그럼 저사양 칩일 거고 그럼 저사양에 들어간 HBM 역시나 이제 삼성전자에 대한 호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마지막으로 이번에 이제 엔비디아가 AI 칩 그 사우디아라비아 쪽에 블랙에 이제는 납품을 한다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역시나 이거는 고사양이기 때문에 SK하이닉스 HBM에 대한 이슈들 이런 것들은 좀 호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저는 전반적으로 봤을 때 반도체주는 꼭 계속적으로 체크해야 될 부분이다. 그래서 긍정적인 분위기가 훨씬 더 많다. 이렇게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반도체주에 대한 그런 모멘텀들을 네. 강조를 해주셨고요. 그렇다면 또 어떤 일정에 주목을 해야 될까요? 또 이제는 구글의 연례 행사죠. 사실상 이제는 그 연례 최대 행사인 이제는 개발자 컨퍼런스인데 여기에서 이제 아마 그 구글이 아마 AI에 대해서 제미나이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미나이의 그 업그레이드 버전이 이제 출시가 되고요. 저는 여기서 이제는 주목하고 있는 게 단순히 뭐 버전업 된다는 뭐 AI 툴이 나온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라 결국에는 요금제가 발표가 된다는 거죠. 지금의 단일 요금제인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는 다양한 요금제들이 아마 이번에 발표가 될 수 있다. 그렇게 된다 그러면 수익적 측면에서 영업이익이 더 증가될 수밖에 없어서 뭐 구글에 대한 알파벳에 대한 이제 호조는 이어갈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이 좀 기대가 되고 또 하나는 저는 또 프로젝트 그 아스트라에 좀 기대감을 걸고 있습니다. 이게 저도 메일이 계속 날라오고 있는데 저도 구글 없으면 사실 일이 진행이 안 될 정도로 저는 구글의 의존도가 굉장히 높아요. 뭐 클라우드라든지. 근데 여기서 이제 AI 비서를 아예 그냥 출시를 한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런 점들이 저는 굉장히 기대감이 크다. 마지막으로 이제는 검색 기능에 대한 부분인데 지금 뭐 아시겠지만 네이버가 굉장히 안 좋은 이유가 이제 검색 기능, 이게 검색에서 이제 AI로 다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검색 자체가 그래서 이런 것들이 네이버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것처럼 구글도 똑같거든요. 그래서 검색에 대한 이제 점유율을 낮아지고 있는데 과연 AI가 어떻게 접목해서 이 검색 기능을 더 확대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에서는 이번에 이제는 개발자 컨퍼런스에서 아마 얘기가 나올 것이다. 저는 이런 점들은 좀 기대해 볼 만하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그리고요. 이번 주에 3단계 DSR 시행 방안이 공개가 되는데 네. 아무래도 해당 이슈 같은 경우에는 가계대출에 영향을 주는 이슈다 보니까 네. 많은 주목을 받고 있어요. 어떤 점들 주목해 볼까요? 일단 이번에 이제 가계대출에 대해서 이제는 잠정치가 발표가 되는데 가계신용이라는 거는 결국에는 전체 대출을 얘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전체 대출은요, 내가 받았던 주담대, 기타 대출 다 포함하고요. 여기에 이제는 이제 신용카드이죠. 아마도 결제되지 않았던 그 전 단계의 판매 신용까지 다 합쳐진 게 가계신용인데. 아마 사상 최대를 뚫어낼 겁니다. 이번에도. 그래서 이제는 뭐 신용 대출이라든지 전체적인 주담대라든지 대출이 이제 증가되는 것을 확인이 될 텐데 저는 은행주에 대한 이건 호재다라고 좀 말씀을 드립니다. 대출 수요가 아직 계속 살아있다라는 게 이제 눈으로 분명히 확인될 거고요. 그러면 순이자 마진도 증가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보니까 은행주에 대한 단기 호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굉장히 큰데 근데 중장기적으로 보면 아시겠지만 7월 달에 DSR 3단계가 적용이 됩니다. 굉장히 강력한 규제 아마 신용대출 받아서 아니면 네. 이금융권에서 제출받아서 또 투자하신 분도 계실 텐데 이번에 3단계는 이제 이금융권에 대한 신용대출부터 기타 대출 다 막힙니다. 그래서 뭐 소득이 높지 않으신 분들은 사실 대출 여력이 나올 수가 없는 영역이에요. 그래서 아마 이런 것들은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규제 정책 때문에 아마 이제는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고요. 그래서 이런 어떤 규제로 인해서 정책으로 인해서 은행주에 대한 향배가 갈릴 것이다. 그래서 이번에 나오는 이 가계 신용 데이터가 은행주 입장에서는 금융주 입장에서는 좀 중요해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은행주 그리고 금융주 차원에서 해당 일정들을 자세하게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여러 기업들이 새로 코스닥 시장 그리고 코스피 시장에 새로 데뷔를 하게 되는데 네. 일정도 간략하게 정리해 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이번 주에는요, 일단 바이오라든지 이제 K 뷰티 기업들이 사실상 이제 상장을 앞두고 있죠. 일단 먼저 보는 게 오늘입니다. 이뮤노시아가 이제는 최종 공모가가 3,600원이 됐고요.
청약 경쟁률이 이제 913대 1로 나와서 굉장히 좀 시장에 큰 기대감을 불러일으키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바이오비주도 이제는 화요일 날, 내일이죠. 9,100원으로 이제 최종 공모가가 확정이 됐죠. 그래서 희망 공모가에 다 상단으로 최종 공모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청약 경쟁률이 1,133대 1이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사실 이제는 당일날, 이제 내일이죠. 이것도 보셔야 되겠고 아마 가장 기대감이 높은 게 코스피에 상장하는 이제 달바글로벌입니다. 그래서 승무원 미스트로 유명한 네, 기업이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아마 아나운서님도 앵커님도 아마 쓰실 것 같은 느낌인데 이 승무원 미스트로 정말 불리고 있죠. 그래서 정말로 이제는 시장의 값어치가 굉장히 높고 이 실적으로 이미 증명된 회사다 보니까 그래서 청약 증거금이 7조 705억 원 정도 나올 정도로 정말로 시장의 기대치가 가장 크다. 그래서 최종 공모가가 66,300원으로 됐고 경쟁률도 1,112대 1이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시대 기대감이 크고요. 마지막으로 인투셀도 있죠. 금요일입니다. 긍정적인 부분은 두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상장한 당일 성적표 일을 보셔야 되겠는데 이미 최근에 상장한 기업들 같은 경우가 뭐 나우 로보틱스라든지 원일 TNI 같은 경우에도 8일과 9일 더블 기록했거든요. 공모가 대비 2배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의 분위기가 그러니까 수요가 살아있다는 거죠. 시장에 자금이 이제는 지금 살아있다는 것과 두 번째로는 이제 7월에 IPO 제도 규제가 들어갑니다. 의무 보유 확대가 되거든요. 근데 이게 왜 사실 시장에 좀 호재냐면 이번에 상장하는 기업들에게 일단 단기 수요를 바라보는 분들이 또 몰릴 거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규제 들어가면 사실 단기 수요에서 조금 밀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단기 수요에 대한 어떤 호재들 이런 것도 있고 규제 이후에는 오백 리스크가 좀 있기 때문에 감소가 되기 때문에 이런 것도 뭐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지금까지 권혁준 경쟁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